안녕하세요. 우리마을 연수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유당직이 윤혜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인스타로 우연히 알게 된 영화 감독님이신데 그 사이에 단편 영화 부분에서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에서 상을 계속 받고 계신 짜장면 고맙습니다라는 영화의 감독님 신승훈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화 이야기 그리고 인천에 관련된 감독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서울에서 오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감독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저는 좀 인연이 특별해요. 그죠? 네. 제가 사실은 인스타에서 인친 신청을 하고 열심히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통 이렇게 감독님들한테 제가 뭐 좋아요라든가 댓글을 남기면 별로 피드백이 없으세요. 네. 근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답글을 한 번씩 주셔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수상 소식이 막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계속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문득 서울을 가게 되면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네. 감독님, 한번 될까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감독님, 신승훈 감독님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 라는 작품을 연출한 신성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의 제가 이제 미리 뵙기 전에 네. 이력을 찾기도 했고, 사실 찾으면 영화가 먼저 뜨기도 하고요. 네.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책을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그 책을 보면 정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내 인생은 책 한 권을 네. 쓰고도 남는다. 정말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네. 감독님의 이력을, 간단하지 않은 이력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2003년도에 그 보컬, 아카펠라 보컬 그룹으로. 아카펠라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노래가 중심이 된 그 그룹의 이제 아이돌 그룹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이제 그게 캐스팅이 확정이 돼가지고 5명이서 앨범을 냈었어요. 5인조로. 5인조? 네, 네네. 2003년도 초에. 근데 그게 앨범 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앨범을 많이 냈었는데 잘된 작품, 노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7년 정도, 17년, 18년 정도를 무명으로 쭉 지내다가. 17년? 네. 데뷔를 몇 살에 하신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2003년도 아마? 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라는 콘텐츠의 매력에 좀 많이 느껴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영화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단편 영화라고 하죠. 그게 한 10분짜리, 뭐 5분짜리, 이런 거를 한 7, 8개를 만들었었어요, 계속. 예. 그래서 7, 8개를 만들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돼요. 네, 혹시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 제작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 영화제에 출품을 했었어요. 이미 출품을 했었네요. 네. 한번 중국 영화제에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봤는데 그게 선택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영화 감독으로서 상을 받았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네, 여덟 번째 작품으로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 이미 중견 감독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짜장면 고맙습니다라는 거를 제작을 했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출품을 했는데, 여기저기. 이게, 뭐, 미국, 뭐, 인도, 일본 다 출품을 했는데, 이게 되게 운이 좋게,
너무 좋은 그러니까 저희 영화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상을 67개를 와, 저희가 받았거든요. 67개. 예,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나요?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서치를 통해서 조사했을 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치, 예,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상 받을 일이 더 남았다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저희가 63개국의 영화제 출품을 했는데 그중에 29개 나라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와. 앞으로 절반이 더 남아 있는 거죠. 절반이 남아있다. 예, 앞으로 영화제가 더 남아 있어서 기대가 커요. 100개 채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네. 되면 좀 언론이 막 그거 할 법도 한데. 네. 그러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또 초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 영화 제목이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네. 짜장면 고맙습니다. 네. 요 얘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장애인 부부의 이야기 실화 바탕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예, 장애인 부부에 관한 실화 바탕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극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어느 날 여자 중증 장애인 분이 중증장애. 예, 집에 컴퓨터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복지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 우리 집에 컴퓨터 고장 났는데 혹시 그러니까 수리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거기다 시청에서 저희 동사무소 전화했는데 그쪽에서 알았다고 오케이를 하고 수리 기사를 보냈는데 그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인 거예요. 어머. 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컴퓨터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고치려고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그 뇌성마비 장애인 분이 어눌한 말투로 내가 윈도우 CD를 내가 다시 새로운 거를 가지고 오겠다 하고 집에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여자 중증 장애인 분이 혹시 짜장면 식사 안 하셨으면 짜장면을 드시고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 먼저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금씩 약간 하트 시그널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거네, 라면 먹고 갈래? 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윈도우 CD를 갖고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또 윈도우가 잘 돼가지고 수리가 된 거예요. 설치가 잘 돼서 윈도우가 도와줬구나. 네. 그러나 그때도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짜장면을 두 분이서 먹다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서 이제 서로가 호감을 가지면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고 이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네. 이 근데 이거 지금 스포일러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 얘기를 그러면 이렇게 접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저희 작품은 감독님이 두 명이에요. 그쵸. 좀 독특해요, 그것도. 네네. 그래서 저랑 같이 작업하셨던 분의 한 16년, 7년 정도 알고 지낸 관계예요. 지인이시구나. 네, 두 분의 사이가.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장애인 부부끼리 결혼한 사진을 올리신 게시물을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려서 혹시 이 부부를 내가 만날 수가 있냐.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냥 살짝 들어도 재밌는데. 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물론 각색이라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지. 네, 그래도 그분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것과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그분들의 추억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각색을 해서 되게 어려웠겠다. 영화를 만들었죠. 네네. 야, 이 인스타로 묘하게 이게 연결이 되네. 이 지금 짜장면 고맙습니다는 모든 게 다 인스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신기한 경험이 있네요. 우리가 초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짜장면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에서 계속 수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 받게 된 게 이제 어떻게 받게 됐나 궁금하네요. 처음에 받은 게 작년 9월 30일 날 받은 건데요. 작년 9월 30일. 작년 9월 30일 날
헐리우드 블루버드 영화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네, 저기 뭐지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극장이잖아요. 톨비 극장 거기가 블루버드라는 동네예요. 이름도 멋있다. 네, 그 블루버드에서 이제 그 헐리우드 블루버드라는 영화제에서 저희가 그 출품을 했어요. 아는 지인이 이런 영화제가 있는데 한번 출품을 해봐라. 그 지인이 좀 감사하네.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영어 자막을 대사를 영어 자막으로 이제 입혀가지고 출품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계기로 계속 상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헐리우드에서 첫 상을 받았네요. 네. 야, 첫 번째 상이 헐리우드였어. 네, 그래서 2개 저희가 작품상이나 감독상 2개를 받았는데 이게 그 계속 받게 된 이유도 뭐냐면 헐리우드 그 블루버드 영화제 그 집행위원장님이 그 집행위원장 지인분들이 여러 나라의 영화제 관계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가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친구분들한테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네가 한번 봐라. 너네 또 이 영화제에도 보내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너무 좋다. 한번 심사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게 꼬리에 꼬리를 불어서 그게 막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상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지연 이런 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축하해요. 상을 이전에 이렇게 받은 적이 없을 거잖아, 그죠? 그렇죠. 야, 이제는 근데 사실 60개쯤 받으면 조금 무덤덤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노미네이션이 먼저 발표가 되거든요. 그치. 막 7개 쭉.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수상자 확정 이게 아니라 노미네이션이 됐다가 그 영화제가 끝나고 폐막식 날 그 어워즈를 해요. 그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수상작을. 그러면 이 단편 영화제도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인스타 보고 얼마 안 됐을 때 LA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 계속 막 영상 올리는 것도 보고 했는데 실제로 왜 우리 영화제 보면 이제 레드카펫도 하고 단편 영화제도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단편 영화는 사실은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저희 영화를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그렇게 좋게 봐줄까요? 보통 저희가 저는 제가 영화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건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면은 갑자기 누구 하나 아프면 그치. SOS가 안 돼요. 그러네. 케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두 분이 장애인끼리 결혼한다 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갑자기 아파버리면 또 SOS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거는 이제 희박하고 연애하는 건 많은데 결혼까지 하는 건 희박해요. 근데 보통 그 장애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 감독님들의 작품을 다 보면 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드라마화를 그러니까 극영화를 만들되 그것도 뭐 복지에 대한 것과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비난적인 것들을 거의 주로 제작을 해요. 그러겠네. 근데 저희 영화는 그냥 말 그대로 로맨스 영화거든요. 오로지 로맨스. 어떤 뭐 사회적인 막 뭐가 비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로맨스 영화여가지고 이게 뭐 그래서 로맨스여서 굉장히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신선할 수 있겠다, 그죠? 기존에 없는 거니까. 그러네. 네네네네. 기존에 있었지만 또 없는 시각이 달라진 그런 영화다. 그거를 의도하신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실화 바탕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희 영화를 이제 시사회에 오셔가지고 보셨던 분들이 되게 영화를 보기 전과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엄청 기대된다. 보고 나서는 어떤 게 달라지? 이건 직접 봐야 되는 걸로. 네. 들을수록 영화가 굉장히 좀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궁금증을 은근히
잘 깔아주시네요. 네. 궁금증을 유발하는.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직접 대본을 쓰신 거잖아요. 네. 쓰다 보면 그래도 왜 이제 영화라는 게 왜 또 기승전결이 있고 네. 마지막에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막 네. 이런 거 욕심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의 극적인 요소? 네. 어. 일단 저희 그 실제 인물분들이 그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는 과정이 되게 빨랐어요. 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 진짜? 저희가 막 되게 순간반짝 진도를 했구나. 예, 저희가 그 시나리오 그거를 저희가 막 되게 진도가 빠르게끔 제가 의도해서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은 두 번째 만남부터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가 우리 사귀자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아, 진짜? 네, 그러면서 명쾌하네. 바로 연애 시작하고 어머. 바로 결혼하고 이렇게 실제로 되게 빨랐어요, 속도가. 네, 근데 그거를 저희는 그대로 영화에 담아낸 거거든요. 오. 네. 아, 오히려 그 러닝타임 56분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었겠네. 너무 빨라서.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배우들도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가지고. 야, 버릴 게 네. 없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좀 색다르고 감동적인데, 이게 또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감독님 만나기 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 또 저작권료를 전에 기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요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비 박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부모들이 그 조그만 어떤 되게 작은 작은 교회에서 만든 베이비 박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아이를 넣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박스에서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전 예전부터. 네, 후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해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수익이 나오면 저희가 베이비박스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보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주변에 이제 좀 지인분들하고 함께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거 하고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던 걸 그냥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그런 개념이신 거네. 네네네. 뭐 사실 뭐 기부라고 뭐 해서 저희가 뭐 엄청난 많은 돈을 막 이렇게 벌어들여가지고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게 뭐 멋있다. 어쨌든 그 금액이 뭐 10,000원이 됐던 30,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어쨌든 기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두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한 영화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 이제 아까 수상하고 약간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딱 받으면 수상 소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 준비해서 간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좀 한 기억?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처음 이제 네. 받았을 때, 물론 아까 중국 거기서 받은 게 있지만, 요건 또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그때 준비한 얘기를 다 잘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희는 노미네이션만 돼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전 세계 저희가 이 영화제 하면서 느낀 게 모든 영화제별로 전 세계에서 한 700작품 이상이 출품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 해당 영화제는 700작품이 뭘 다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그러네. 노미네이션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노미네이션이 된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해 했었기 때문에 그러게, 그 처음에 받았을 네, 때. 영화제 가서도 설마 우리가 상을 받겠어라는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상 소감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냥 해외 영화제 가고 그 노미네이션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상 소감 이런 거를 사실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면 좀 후회될 수도 있잖아. 아이, 준비할 걸, 막 이런 거. 아니, 그냥 저희도 그래 가가지고 갑자기 뭐 이제 그 영화제 같은 경우는 해외 영화제는 스크린에다가 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후보작들을 띄워줘요. 부문별로.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작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저희는 수상 후보작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 코리안 뭐 짜장면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장면 땡큐. 그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처음에 저희를 상을 주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저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네가 됐으니까 어. 나와서 빨리 뭐 이러는 헐. 거예요, 관계자분이.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떨 거로 나갔는데 수상소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저희 영화가 뭐 장애인끼리 결혼하기는 희박한데 그런 영화를 어쨌든 드라마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그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되게 무슨 막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막 정말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완전히 수상소감이. 그래가지고 그러시겠다.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 진짜? 네. 그래도 이제 좀 한 두세 개를 받았단 말이지. 계속 뭔가 연결이 돼. 네. 한 번쯤은 좀 멋있게 해야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시상식을 많이 갔던 배우분들이나 시상식을 많이 갔던 가수분들은 갑자기 자기 본인이 상을 받게 돼도 시상소감 잘 나와요. 그러지. 예, 늘 서봤기 때 상을 많이 받으면서 그 무대에 섰던 분들이라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았어가지고 어떻게 수상소감을 해야 되는지를 되게 몰랐었던 거죠. 영어로 한 거죠?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한국말 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줘요. 그렇구나. 좀 아쉽다. 아직 지금 아까 얼핏 얘기 듣기로는 아직 이제 쭉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임팩트 있는 거 하나 준비하시죠. 예를 들면 왜 네. 77번째 상 뭐 이런 거는 조금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네. 멘트도 좀 제대로 치고 옛날에 우리 그 항정민 배우님처럼 네, 밥상 얘기. 그런 거 하나 남겨야지. 한번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이슈가 돼서 네. 또 한번 나오는 또 그런 준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얘기 듣다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생각보다 오래된 감독이다. 네. 뭔가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원래는 가수였지만 쭉 이렇게 뭔가 그 영화 안에서 조금씩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 글적인 거는 네. 원래 좀 재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느낌에. 지금 시나리오를 쓰시는 거 보니까. 아니요, 저도 이렇게 막 글을 쓰는 거를 배운 건 아닌데 대본 옛날부터 대본들을 많이 봤었어요. 대본을 많이 네, 봤다. 드라마 대본하고 영화 대본을 많이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글을 어떻게 쓰는 줄을 그게 알게 되고 시나리오 뭐 대사는 어떻게 쓰는지를 그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터득을 했어요. 네, 어디 가서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보통 드라마 대본 같은 거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번호번 가수였는데 대본을 계속 봤네. 영화 드라마를 워낙 그때 당시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데 대본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요? 대본이요? 아니, 근데 대본은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배우분들이나 제작사에서 대본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주워가지고 어머. 집에 가서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본 쓰는 거는 스스로 터득해서 공부를 했고. 대단하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근데 웹툰도 보면은 일반인들이 글을 너무 잘 써요. 그치. 네. 그래서 심지어 막 드라마,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할 정도로 요즘은 일반인들이 글을 너무 잘 쓰니까. 네. 중요한 거는 글을 쓰는 건 누구나 다 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템과 소재이거든요. 그렇지. 네, 어떤 예를 들어 똑같은 장애인 영화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는 이제 대본을 쓸 줄 아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왜냐면 글을 요즘 다 써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소재, 아이디어, 소재. 아이템. 예. 근데 그거에 많이 갈려지기 때문에, 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막 너무너무 막 대본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시나리오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1000만 관객 찍을 것 같다라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 되게 왜 유명한 최근에 뭐 글로리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거는 느낌이 좀 틀리긴 해요. 이렇게 딱 보면.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거를 썼던 작가님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맛에 맞게 대사를 쓰고 시청자의 입맛에 맞게
에피소드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정말 좀 특별한 능력이 네. 있으신 거구나. 그 지금 영화에 보면 제가 이제 포스터를 얼핏 보면 그분들이 실제 그 사례 그분들이 직접 출연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네. 저희 영화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분들은 아예 데뷔도 안 한 배우분들이에요. 아예 전혀. 그럼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처음에 공개 오디션을 했는데 마땅한 배우가 없는 거고. 그러게 되게 그리고 어려웠겠다. 장애를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많지. 네, 되게 어설프게 어색하실 거. 연기했다가는 그치. 정말 영화가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엄청 저희가 어렵겠다. 수소문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은 배우분들이세요, 두 분이. 그러면 정상인들이신 거예요? 그쵸. 일반 원래 배우를 준비하는 진짜? 분들이신 거고. 그러구나. 네, 그 두 분이 그 남자분은 내성마비, 여자는 중증장애인인 그 장애 그 증상을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저희가 그 배우 두 분이랑 실제 장애인 분이랑 만나게 해드렸어요, 저희가. 네, 그분의 필요했겠다. 걸음걸이라던가 그분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배우가 그거를 연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나게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만나게 해드려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막 장애 증사를 연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거를 영화가 잘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그 안에 그래도 잘 녹아 나왔다는 네, 얘기인데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작 과정 쉽지 않았죠. 그렇겠다. 네, 제작 과정 쉽지 않았었어요. 특별히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면 콘티란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되면 콘티를 만들어요. 어떻게 촬영을 할 거고 카메라를 어디 각도에 잡을 건지를 다 그려놔요, 씬별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름에 원래는 촬영이 여름에 촬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마침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장마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진짜? 네. 이런. 네. 그 장마가 오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촬영하는 날 촬영 내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머. 네, 촬영 내내 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맑은 날 해야 되는데. 네. 대본에는 되게 화창한 날씨인데 현실적으로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떡하셨어?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안 찍을 수는 없으니까 대사만 그대로 가되 연출을 많이 바꿨죠.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배경으로 바꿔서. 네, 비 오는 배경으로 이제 설정을 급하게 해가지고 대사만 그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나온 것도 있겠다. 근데 오히려 비가 내렸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게 결과물 저희가 나중에 편집이 끝나고 결과물을 보니까 훨씬 좋아. 이 비 때문에 감정이입이 더 되고 비로 인해서 더 슬픈 느낌이 더 부각이 더 그게 더 커지고 이런 뭔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좀 전 지구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네. 근데 저희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비가 온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막 비 올 때도 막 되게 막 카메라가 막 하나에 막 4억짜리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태프들도 설마 비가 오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렇게 포장하는 게 있어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방수 처리가 되는. 근데 그거를 스태프들도 카메라 팀들도 그거를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헐. 그래가지고 우비 있잖아요. 우비 입는 거 그거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카메라 위에 다 싸가지고 렌즈만 딱 살려놓고 근데 4억쯤 되면 방수는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는 최대한 비를 맞지 않는 게 좋으니까. 4억이면 어마무시 네. 같은 고치는 비용.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좋았다. 오히려 더 잘 나왔다라는 게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네. 이야, 이게 이제 뭐 시작부터 끝까지 어쨌든 감독님의 이제 컨트롤해서 쭉 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최종 작품이 나오고 시사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보다 보면 왜 내 눈에는 자꾸 그게 보이잖아. 저거 하나만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개 씬 중에요? 이게 한편 이제 내가 편집 딱 완성해서 최종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 끝냈어. 네. 그래서 이제 시사회를 딱 하는데 저거 고칠 걸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있을 것 감독님들이 같아. 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씬이 저희 영화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스키야키라고 일본 음식점을 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배우가 날씨는 너무 뜨겁고 막 체력은 지쳐가고 막 저희가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3, 4시에 막 끝났었어요, 계속. 강행군을 했구나. 네. 근데 이제 배우분이 그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 스키야키라는 그 일본 식당에서 먹으면서 데이트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씬에서 그 배우가 장애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표정이. 그냥 너무나도 지친 일반인 같으니까 비장애인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차라리 그거 빼고는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컷하고 다시 그냥 내가 지금 연기가 비장애인의 연기인 것 같다. 이제 내성마비 연기 가진 장애인 배우 연기를 다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걸 하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영화에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그 다른 뭐 앞뒤 그거 외에는 그 앞뒤에 다른 씬들은 다 괜찮았어가지고. 네. 야, 이거를 또 영화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네. 네. 요게 그때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 장면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군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영화 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직 이 영화를 개봉을 안 했어, 그죠? 네. 개봉을 안 했고 이미 수상은 되고 있고 그 이제 곧 개봉을 할 수도 있다, 개봉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아마 개봉을 하지 않을까. 왠지 짜장면 데이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장애인 소재의 장애인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의미가 있게. 그치. 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딱 개봉하는 것보다는. 짜장면 데이라니까. 그때 한번 뻥하고. 그래서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개봉을 하려고 지금 이제. 근데 사실 단편 영화가 가까운 데서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대신에 이게 좀 전국적으로 개봉을 다 할 계획이신 거죠? 지금 이제 배급사에서 어떤 식으로 배급을 할지를 몰라서. 네. 배급사는 정해졌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배급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통보받은 건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OTT를 통해서는 다 볼 수는 있고요. OTT라는 건 우리 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나 뭐 왓챠나 뭐 티빙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개봉 날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동시 개봉이에요. 그렇게 되면 극장을 또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러진 않나? 근데 또 극장에서 보는 맛이 또 있어요. 그치. 네, 요즘에는 그 영화들이 한 개봉을 해놓고 한 1, 2주 딱 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OTT를 바로 풀어버려요. 네. 최근에 그런 영화 하나 봤어. 네, 그러니까 극장이랑 집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끔 그냥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맞아. 사람들 극장을 안 가가지고 다 집에서 영화를 봐요. 요즘에는. 네. 오히려 또 집에서 그거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 또 극장을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그래도 이 개봉 전에 우리 인천 연수구로 오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배급사에 잘 얘기를 해서 인천 연수구에는 좀 한번 개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개봉이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지금 벌써 상을 한 67개 이상 받았는데 이 정도 되면 할 말 좀 하셔야죠. 저는 차라리 시사회를 하는 게 낫죠. 시사회 좋다. 그래서 그리고 맞아. 사실 이 영화 안에 그 좀 유명한 배우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연수 구민이시던데. 맞아요. 현영 배우님이 연수 여기 그러죠. 사세요. 현영님 연수 구민이신데 힘 좀 쓰셔가지고 연수계에는 좀 어떻게. 그러면 보통 예를 들면 시사회가 잘 되면 또 개봉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받침이 될까요? 근데 우선 시사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시사회로 끝나는 거고요. 아. 그 시사회를 통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어. 극장 개수가 더 늘어나거나 어. 이러진 그러진 않아요. 않아? 그러진 않고 이제 시사회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극장에서 보는 그 맛이 또 있기 그치, 때문에 그치. 예, 뭐 어떤 입소문을 위한 그런 예, 건가? 그리고 연수구가 뭐 지역이 큰 지역인지 작은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클걸요? 그래요? 일단은 보통 뭐 용산 CGV나 아니면은 건대 입구 쪽이나 아니면은 뭐 좀 대학도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주로 개봉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예, 팁을 드리자면, 네. 연수구는 이제 송도가 있고, 우리 구청이 있는 이쪽이 이제 다리 건너 원래 원도심이 있는데, 네. 양쪽에 여기는 이제 CGV가 있고요. 저쪽 메가박스가 있고, 네. 또 이제 송도 안에 요즘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거기 또 이제 CGV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정도는 네. 예의상 감독님도 오셨고, 배우도 있는 연수구에 꼭 한 번은 와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감독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서울을 갑자기 그때도 번개로 제가 던졌죠. 네. 너무 감사해요. 감독님 만나주세요 하면 또 바로 또 만나주시고 이래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 들은 걸로는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감독님 거 굉장히 늘 보고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하는데 보면 한 번씩 월미도도 자주 오시고 인천에 대한 이게 그 인스타가 좀 제법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천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 네. 근데 송도는 내가 아직 사실 못 봤어. 얘기 좀 해주세요. 송도는 현영 배우님이랑 미팅 때문에 한 세네 번 왔긴 했었고요. 그러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인천 도화동에 살았었거든요. 아. 네, 인천 도화동에 한 도화동. 2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리고 살았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월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서울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인천 사람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 많이 가다 보니까 저도 월미도는 사실은 스트레스 풀기가 딱 좋아요. 아, 거기가? 네, 놀이기구 타고 막 이럴 때가. 아, 거기서 놀이기구 타요? 네, 아, 그래서 놀이기구가 그렇구나.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서울에 더 타면 많지 않아? 그 서울은 또 그러니까 달라? 인천은 그 놀이기구 타려면 대기 시간이 없어요. 이게 바로바로 탈 수가 있고 아, 롯데월드나 이런 데는 쫙. 보통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그거 하나 탈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야, 이 월미도에서 이런 거 한번 캡처해서 좀 내야 되겠다. 월미도의 장점을 방금 말씀해 주셨네. 네. 월미도는 사람들은 많지만 줄을 안 서고 그냥 바로바로 탈 수가 있는. 패스트 트랙이니까 네. 바로 탈 수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 또 먹을 것도 많고. 아, 뭐가 맛있죠, 네. 거기는? 거기는 그냥 뭐지?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탕후루나. 탕후루. 네, 뭐 그런 게 되게 그냥 소박하게 네, 가서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소박하게 잘 알차게 놀고 올 수 있는 곳이 그 월미도다 보니까 좋아하시네. 네, 가끔 저는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오셨네? 이러면서. 네. 월미도에서 한번 캐스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영화는 사실 마무리가 됐을 거고 네. 이제 그런 하고 있을 텐데 감독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기대 이상의 이런 큰 반응이 있고 하니까 네. 향후 이제 그 행보나 작품에 대한 기대도 내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풀어주세요. 우선 짜장면 고맙습니다라는 작품은 일단 개봉을 했을 때 그 평가는 그 관객이 몫이에요. 그러죠. 감독이 아무리 저희 영화 너무 잘 만들었고 저희 영화 너무 대단하고 이렇게 말해봐야 선택과 어떤 판단과 어떤 그 평가는 그러지. 관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사실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또 얘기 듣고 보니 그런 게 있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상식에서 결과가 좋았던 건 대중성은 떨어진다. 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또 아까 말씀에 그때 이제 한번 시사회를 했을 때 보기 전이랑 보고 나서가 굉장히 달랐다는 게 되게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시사회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보기 전에는 이게 뭐 설마 그렇게 뭐 잘 만들었겠어? 라는 의심으로 그냥 보다가 나중에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이제
어떤 그분들의 표정들이나 이런 게 말하는 거나 되게 신경 쓰이겠다. 이런 게, 끝나고 나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우시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꽤 많으셨고. 되게 눈치 보이겠다. 이렇게 딱 보면 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불이 켜졌어. 그러면 어떤 표정일까? 막 근데 이렇게. 저희는 시사회를 하잖아요. 저희는 밖에 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밖에 나가 있다 이제 그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불이 켜지면 그때 들어와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요. 대화 이런 거 한번 하셨었군요. 네. 되게 분위기 좋았을 것 같아. 되게 재밌었어요. GV가 의외로 되게 재미있기는 해요. 시사회 해야겠다, 연수구에.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죠. 또 한번 판을 한번 짜봐야겠다. 네.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제가 중간에 끊었구나. 네. 그, 향후 계획? 나 계획에 영화는 짜장면 고맙습니다는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아는 거고 제가 다음 작품? 다음 작품은 이제 5월 20일 날 5월 20일. 네, 5월 20일 날 이제 판타지라는 장르를 이제 촬영을 판타지. 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촬영을 하고요. 네. 혹시 제목 정도는 공개가 되나요? 제목은 신의 선택이라는. 신의 선택. 네. 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죽음을 앞둔 아이와 신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타지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마 한 5월 달 촬영을 들어가서 11월에 편집이 끝나가지고 11월 말쯤에 헐리우드 LA에서 미리 개봉을 하고 와. 그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요. 일단 기본은 그냥 외국으로 가시는구나. 스케일이 남달라. 네, 헐리우드에서 먼저 2달에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상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1, 2월쯤에 아마 국내 개봉을 할 것 같아요. 이야, 완전 기대되네. 신의 선택. 네. 예, 이것도 직접 다 시나리오 쓰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게 갑자기 아까 소재에 대해서 되게 소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이런 게 갑자기 나 이거 해야겠어. 이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신의 선택이라는 제가 작품을 앞에 이제 2작품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는데 신의 선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 쓰려고 작가 사무실이 따로 있거든요. 제 사무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에피소드를 만들면 거기에 맞는 대사가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쓰다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어요. 덮었어. 집에 가서 이제 다음날 다시 사무실 갔는데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것만 몇 주 간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진도가 전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그날 태국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노트북 챙겨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태국이 이제 비행기가 6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꿈꿨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다가 꿈꾸면 기억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꿈들을 다 총집합해가지고 그거를 다 적어놓고 그 꿈을 꿨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연결시킨 거예요. 어머. 보통 내가 생각해갖고 뭐 시나리오 쓰잖아요. 아이디어도 내놓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도저히 제 창작으로서 이제 글이 안 써져가지고 꿈꿨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영화 하나의 대본으로 만들었어요. 나만 아는 이야기. 내 꿈속의 이야기. 네, 제가 꿈꿨던 것들을 다. 근데 왜 이게 신의 선택이야? 이게 그 영화를 봐야지 이게 왜 신의 선택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군요. 네. 근데 아까 이거 앞에 2개를 더 해야 된다는 건 뭘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트랜스젠더 소재로 하는 뮤지컬 영화예요. 네. 대박. 뮤지컬. 저는 보통 감독님들이 음악을 하셨으니까. 네, 보통 감독님들은 한 작품 잘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작품과 그 다음 작품 보면은 거의 다 똑같아요. 결이 다 똑같아요. 그치. 네. 다 범죄물을 만들되 그러지. 어떤 그 에피소드와 그 스토리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범죄 이런 거는 가르치시는 분들 감독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작품마다 다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욕심을 내고 싶었던 거죠.
장애인 영화면 확실히 장애인 로맨스로 가고 신의 선택이면은 확실하게 판타지로 가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하면은 트랜스젠더 뮤지컬로 확실하게 가고 마인드 좋다.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트랜스젠더 소재로 한 뮤지컬 영화 같은 경우는 로키 호러 픽처 쇼인가 뭐 그런 거 생각난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 소재로 한 뮤지컬이나 영화는 많지만 기존의 거하고 또 맥이 좀 틀린. 그런 거는 많지만 트랜스젠더 소재로 되게 유쾌하고 너무 재미있게 뮤지컬 영화로 풀어간 영화들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대된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산이 이제 그건 이제 100억짜리다 보니까 뭘? 예산 자체가 상업이잖아요, 그거는. 와. 네, 그래서 예산을 잘 확보를 하셨네. 그거는 또 운 좋게 이제 다운이 좋아. 이제 운 좋게 이제 우리가 아는 C 회사에서 제작이랑 다 역시 이제 하게 이런 돼가지고. 스펙이 갖춰지니까 이제 또 이제 자본들도 들어오는군요. 그러니까 앞전에 스펙이 좋아서 또 경력이나 작품성을 해외상을 받아서 이 회사 이 C 회사에서 이제 하자고 러브콜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대본 보고 네, 대본을 보고 러브콜이 들어오게 된 거죠. 와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대본도 직접 하신 거죠? 네, 그것도 제가 다. 이야, 그러구나. 얘기가 끝이 없네.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그 만났을 때도 계속 생각보다 네. 오만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이제 여기 오신 곳이 새벽부터 달려오신 곳이 인천이에요. 네. 거기도 연수구인데 우리 인천 시민 그리고 연수 구민들한테 뭐 영화 홍보라든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면은 있는 그대로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금이라도 좀 허물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연수구에서 정말 시사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사회를 해서 네네네. 그 이제 연수구 주민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그때도 같이 제가 사회를 해서 한번 자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네, 그런 좀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네네. 바람이고, 네, 영화는 정말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그 편견을 깨는, 뭐 편견을 깨기 위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냥 그 영화와 그 관객들과 소통이에요. 그 소통이 됐으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취지가 좀 있죠. 네, 좀 큰 것 같아요. 감독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화에 대한 매력이 자꾸 이렇게 생긴다고 해야 되나? 네, 네. 호기심도 생기고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공간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하는 이 공간이 연수구에 이제 새로 생긴 연수마을 스튜디오라는 공간이거든요. 영광스럽게도 이제 저희가 첫 방송을, 이 시가동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첫 손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 너무 감사드려요. 이 공간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수구청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구청에 막 이런 되게 막 전문적인 촬영 시스템이나 조명이나 밖에 외부에 뭐 컨트롤 타워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좀 남다르죠? 네, 되게 진짜 방송국 같아요. 그죠? 네, 화면반을 너무 잘 봤어요. 좋아요. 조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조명이 너무 좋고 좋고. 막 조명도 막 앞뒤로 막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너무 진심이시네. 네, 그래서 막 카메라도 너무 좋고 정말 말 그대로 방송을 해도 전문적인 방송을 해도 네,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좀 감동하셨죠? 네, 되게 신선해요. 신선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전무후무 할 겁니다, 아마. 네. 예, 작년부터 야심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만든 공간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영광스럽게 거기 1번이시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계기로 이제 저희가 계속 부르겠다는 얘기죠.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짜장면 고맙습니다라는 이 영화가 뭐 아주 상업 영화라 크게 대박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없던 그런 장애인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좀 이게 스며드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관련된 모든 것들의 좀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또 좀 더 친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종종 이 좋은 공간에서 감독님하고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계속 뵐 수 있기를 네.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